이 용인에 있는 땅값이 5년 만에 거의 1억 8천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감정 금액이 낮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다면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 못하죠. 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감정가하고 낙찰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감정 가격부터 낮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다시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오늘은 재감정을 신청해서 감정 가격이 훅 올라간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물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8 타경 12857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2018 타경인데 지금 2025년에 진행하거든요. 벌써 7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지. 소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입니다. 용도는 답이고요. 감정가가 4억 5천 100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된 3억 1,600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2018년 타경이니까 2018년에 접수를 받아서 시작한 사건이거든요. 2019년 2월 5일에 첫 신건으로 진행을 했을 당시에 감정가가 2억 7,300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2024년 11월에 신건으로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4억 5,1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 정지를 받아들여져서 잠깐 정지를 한 상태였고요. 채권자가 빨리 다시 경매 진행하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또 이 소유자 쪽에서는 정지 집행 신청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계속 시간이 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지다가 2024년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때 채무자 겸 소유자 이분께서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다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아까 봤듯이 4억 5,100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어찌됐건 저 금액만 놓고 보면 재감정을 한 것은 성공한 셈이 되네. 그렇기도 하고, 이 용인에 있는 땅값이 5년 만에 거의 1억 8천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경매에서 감정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감정가보다는 낙찰가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감정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매 진행을 시켜서 낙찰자가 나오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물건은 지목상 답과 임야이지만 현황은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고 일부 콘크리트 바닥 공사 중이나 방치된 상태의 주거나지 상태이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처인구청에 문의를 해라 라고 나와 있고,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농지 전용 허가 났다고 하는데 농지증이 정말 필요한 건지,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농지증이 쉽게 나오는 건지, 또 다행히 여긴 건축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허가를 기존 허가자한테 인수받고 이런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 땅이 농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답이었어요. 이렇게 도로 진입로 부분이 있고 이쪽 뒤쪽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건축 기초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감정평가를 다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필지에 다 토지 가격이 올랐네요. 하나만 오른 게 아니고 도로도 올랐고 또 임야도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그래도 면적이 가장 넓고 이 주택 용지로 쓸 수 있는 이 답이 한 1억 5천 정도 금액이 상승했네요.
그런데 금액이 오르는 것은 맞는데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고 감정 금액을 높이는 게 과연 무슨 이득이 있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 그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도 저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뭐 이거잖아. 그러게요. 만약에 채무자가 여기에서 거주를 한다든가 이 땅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버티기 작전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대지 상태에서 땅을 두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경매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경매에서는 저 감정 가격이라든지 낙찰 가격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서 이익을 뽑고 이익을 환산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다 보면 기간을 5년 이상 버린 거잖아.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심적 고통까지 가미되기 때문에 나는 빨리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주의인데 이것은 투자자별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감정 금액이라든지 이 낙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임야가 조그맣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 답 부분 전체적으로 네모난 토지이네요. 그리고 현황도로도 앞에 붙어 있고요. 입지를 보니까 용인이고요. 용인 이 톨게이트 주변이고 또 이 시내에서도 가까운 그런 땅입니다. 주변을 보면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땅이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주변은 다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쪽이 경사가 있을 거니까 뒤쪽으로 산을 두고 남동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런 전원주택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면 나는 뭐든지 괜찮은데 물론 저 땅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고 싸다라고 하면 주변에서부터 달라들겠지. 근데 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건축 경기가 굉장히 죽어있는 상황에서 저게 비싸게 낙찰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앞으로 또 5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저렇게 또 놔둔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쪽으로 또는 이 경기도 수도권에 전원주택을 좀 지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괜찮은 땅이고 그렇다고 이 땅을 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묻어놓기에는 이자가 또 매번 나가니까 그런 투자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기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주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 물건의 가격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투자 용도로는 나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